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의 모임장을 맡고 있는 닭장 황승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9년차 직장인이고요. 9월에 월차를 내서 한 달 지금 쉬면서 이렇게 오늘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2019년에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낀 그 영상을 보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그 플라스틱 지구라는 KBS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해변에 쓰레기를 막 줍고 있는 이 8살짜리 라이언 힐맨이라는 그 어린이를 좀 알게 됐고, 아, 저거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처음 딱 들어서 그 집 앞에 있는 쓰레기부터 정말 하나씩 줍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쓰레기 줍기 3년 차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다 보니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이제 러닝과 좀 접목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 뒷꼬리에 쓰레기 봉투를 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완주를 해서 이런 좀 건강한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SNS를 통해 이런 이미지를 좀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애초에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기후 위기가 그 육식 축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뒤부터는 비건 지향도 하는 그런 생활 습관도 같이 곁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와이퍼스는 닦는 사람 와이퍼의 지구를 합친 합성어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커뮤니티로 작년 3월에 정말 소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뭐 아는 동생 2명에서 한 4명으로 그냥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고 인스타그램을 그냥 오픈을 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운이 좋게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는 한 500분 이상 모여 계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한 2,500명 이상 모여 계시고 카카오 풀친을 또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만든 지 한 2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것도 지금 200명 정도가 좀 넘어서 그렇게 지금 소통 채널은 제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는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뭐 도심이든 산이든 바다든 진짜 어디든 전국 팔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꽁초어택처럼 좀 사회나 아니면 뭐 제조사, 정부, 지자체에 뭔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좀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업과 좀 연계해서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곳에 나무를 심는 이런 활동과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건 지향 식사법 같은 것들,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와이퍼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한 명이 뭔가 이 6가지 활동 중에 하나라도 뭐 직접 행하고 그 와이퍼스 오픈 채팅방에 그냥 공유하면 그래도 모두가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고 네, 그렇게 좀 따뜻한 지금 모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저희 와이퍼스에서 직접 기획한 단체 활동이 한 57번 정도 있었고요. 그중에 뭔가 이렇게 실제로 정화 활동을 한 게 한 41회 정도? 꽁초어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올해 2번 해서 32,000개피 정도의 꽁초를 주어서 KTNG에 손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 1,0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고 당장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모금을 받은 기부금으로 보육원에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런 봉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주최한 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한 830명 정도,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와이퍼스 태그를 한다든지 그렇게 인증한 횟수가 최소 5,000회 이상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자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인증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이 다행히 매체나 이런 곳에 좀 소개가 많이 됐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KBS나 SBS, 뭐 EBS 같은 곳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아침마당 같은 데 참여하면서 이런 활동에 대한 뭔가 영향력을 계속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아마 다른 분들이 환경에 접근하는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환경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얘기를 먼저 꺼내요.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절감돼서 경제적 이득이 온다. 예, 실제로 저랑 아내가 굉장히 흥이 많고 지출을 많이 하던 쪽이라 그래도 한 1년, 2년 전부터 예, 그렇게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뭐 적금을 인증을 한다든지 그렇게 경제적인 쪽에 초점을 또 맞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친환경 활동을 하고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줄이는 식단을 했더니 한 12kg 정도 몸무게가 빠졌어요. 저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다가 불과 한 2개월 만에 아, 충분히 저렇게 살을 뺄 수 있다. 예, 제가 충분히 환경 활동으로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어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데 너무 좋다. 제가 이제 직장 9년 차, 내년에 10년 차 들어가는데 회사 다니다 보면 이게 항상 똑같은 사람 만나고 네, 똑같은 공간 다니고 똑같은 거 먹고 뭐 똑같은 농담 듣고 이게 되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9년 동안 회사를 통해서 만난 사람보다 2년 동안 환경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에너지도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얘기보다는 일단은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로 먼저 이분들을 설득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속 가능한 환경 활동을 위해서 되게 피해야 될 자세가 100점이 아니면 좀 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문화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20점, 30점 하던 분들이 한 60점, 70점까지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분리수거가 분리배출 같은 게 조금씩 안 되더라도 뭐 채식 한 끼 하셨으면 그걸로도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다든지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 멤버들을 많이 응원하고 예, 격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시 MPO 지원센터와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은 거는 환경에 관심은 이제 생겼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지구 닦기 활동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플로깅 가이드와 지구 닦는 앱을 개발하는 거를 도구로 삼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가이드 작성이나 앱 개발이나 모두 이미 500명 이상 모여 있는 저희 멤버들을 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이퍼스 활동을 하고 계신 앱 개발자 프리랜서나 뭐 이런 분들과 다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예,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점은 지금 와이퍼스의 색깔에 맞게 가볍게 그리고 좀 유쾌하게 하지만 그 안에 좀 따뜻한 정을 담아서 와이퍼스의 색은 유지하면서 이런 영향력을 잘 전파를 하는 거를 예,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의 사실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는 메인 소통 채널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 이게 500명 이상이 막 모여 있으니까 지구 닦고 왔어요라고 뭐 인증하고 뭐그 밑에 이제 바로 뭐 정보 올라오고 뭐 응원 나오고 막 그리고 운영진한테 뭐 제안 오고 그리고 모집 공고 등이 막 이렇게 같이 나가다 보니까 엄청 금방 유실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그리고 별도의 활동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또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꽁초를 손에 쥐날 만큼 줍고 와도 제가 일일이 수기로 저거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단톡방에 올라오는 건 제가 다 누락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최소 네다섯 건씩 올라오는데 1년이면은 사실 이거 1000건 이상을 제가 다 누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활동을 주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계속 개인정보 요청하고 단톡방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 초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플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화면인데요. 그냥 딱 어플을 켜면 기본적으로 바로 활동 찾기로 연결이 될 거예요. 뭐 세이브 제주바다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풀뿌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모임을 운영하시는 모임장 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플에 방 개설해서 사람들 모아서 활동하고 예, 그러고 이제 뭐 해체할 수 있는 네, 일단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는 예, 몇 명의 와이퍼스들이 이제 몇 번 지구를 닦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전체 아카이브가 자동으로 이제 누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가이드 주최자, 참여자는 어떤 좀 에티켓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돌발 쓰레기 같은 걸 만나면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링크로 연결을 해 놓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활동 일정들과
추가적으로 나의 활동을 좀 모아볼 수도 있게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채팅 기능까지 넣어서 이 안에서 모든 채팅까지 가능하도록 예,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은 뭐 산 닦기, 동네 닦기, 해변 닦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만 좀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는 뭐 비건 식당 이용하기, 뭐 환경 전시 관람하기, 아니면 뭐 업사이클링 체험하기 등 이게 다양한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로 좀 활동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댓글이나 사진첩을 통해서 많이 응원하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예,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사진도 올라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증빙을 토대로 봉사 시간 같은 거를 추후에 좀 인증해 드리기도 쉬울 것 같아서 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문구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줄곧 기다려온 사람들이다. 이게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 읽다 보면은 이본 시나드 대표가 한 얘기인데 와이퍼스의 색 자체가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이제 쓰레기 문제나 아니면 뭐 꽁초 문제나 이런 거를 직면을 할 때마다 미화원이 치워주시거나 뭐 정부가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해결해 주거나 그런 거를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그냥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 예, 그리고 그걸 청소하고, 뭐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순간부터 그 기다려온 히어로가 바로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뭐 학교, 학생들, 이런 모든 분들이 뭐 정말 환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활동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 뭐 1000명, 10,000명 더 많아지기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브 제주 바다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내가 먼저 줍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다 정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제주 바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세이브 제주 바다를 시작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제주도 동쪽에 김영이라는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저한테 매일 노는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 정도로 바다는 어린 시절에 저한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서핑을 배우면서 바다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발리로 서핑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발리는 봄, 여름, 가을 비가 오지 않다가 겨울에만 비가 오는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처럼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버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쌓이다가 겨울에 이제 빗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제가 발리에 갔던 것이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쓰레기에 둘러싸인 채 서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어떤 것들이었냐면 담배 꽁초, 어떤 비닐봉지인데 뭔가 안에 막 있는 플라스틱 발대라던가 플라스틱 컵, 이제 휴지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사이에서 제가 서핑을 팔을 저으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육지에 있는 쓰레기들이 실제로 바닷가에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처음 이제 직접적으로 배웠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제주도에 돌아오니까 서핑을 갈 때마다 또는 해안가에 산책을 갈 때마다 해양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발리를 여행 가기 전에는 아예 없다가 여행 끝나고 오니까 생긴 게 아닐 텐데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바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
전 세계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작정 비치클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이브 제주바다 인스타그램을 그래서 이제 2017년 12월에 만들고 첫 그 비치클린 공지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첫 비치클린은 2018년 1월 7일 단 2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운 좋게도 그때 때마침 이제 도와줬던 함께 했던 서퍼 친구가 뭐 파워 블로거였기도 했고 또 때마침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들이 좀 세이브 제주바다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게 이제 2번이 되고 또 3번이 되고 결국엔 이제 매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누구나 원하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쉽게 이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공지를 뭐 시간하고 장소를 올리기만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 도민분들 그리고 여행객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지만 특히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1회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그 수가 1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3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2018년 1월 7일부터 2년 동안 코로나 전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단체 비치클린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횟수가 이제 67회였고 이제 1,882명의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약 10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단체로 모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체 비치클린은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해양 쓰레기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비치클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에 제가 사는 이제 동쪽 마을 김영에 이제 무인 비치클린 센터를 마련했는데요. 4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바다정화 봉사활동 나 혼자 한다 비치클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4단계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제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민들보다는 약간 여행객분들이 좀 많이 이제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주도를 여행하는데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데 그분들한테 딱 이제 맞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치클린 센터 방문해서 이제 필요한 비치클린 할 때 필요한 뭐 자루라던가 조끼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끝나면 우리 지정된 장소에 주운 쓰레기들을 놔두면은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수거가 되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사용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반납을 해주시면 저희가 세척을 하고 뭐 세탁을 하고 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주도 서쪽과 남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비치클린 센터를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는 이제 일반 쓰레기와 수거 시스템도 다르고 처리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치클린 센터를 이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해양 쓰레기는 이제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버려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가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잘못 그냥 아무 데나 쌓아놨을 때 수거가 되지 않고 방치가 돼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 방법은 청소하고자 하는 해안이나 해변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동읍사무소에 전화해서 어디에 이제 해양 쓰레기를 쌓아놔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단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뭐 디프다라던가 뭐 제주 클린 보이즈라던가 플로빙 코리아라던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참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바다에는 다양한 쓰레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 어업용 쓰레기와 폐기물과 일반 생활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업용 폐기물에는 뭐 폐그물,
뭐 밧줄, 플라스틱 부표, 스티로폼 부표, 뭐 트랩 등등 업에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도구들이 있고요. 어업용 폐기물 외에도 직접 바다에 버려지거나 바람이나 빗물에 휩쓸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일반 생활 쓰레기도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 물티슈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 외에도 항상 뭐 많이 버려져 왔던 페트병,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빨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런 해양 쓰레기는 염분뿐만 아니라 각종 이물질에 오염되어서 재활용이 힘들고 어업용 폐기물 중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고여 있는 바닷물에 이제 스티로폼 알갱이가 이제 둥둥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줍기도 힘들고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된 해양 쓰레기들은 중간 집화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요. 제주도에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한 곳을 저희가 직접 가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야적장이었는데 2층 정도의 높이로 저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표랑 스티로폼 부표는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좀 충격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 마련을 관에만 맡긴 채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중간 집화장에 방치된 쓰레기에 관해서 또는 이제 제주도에 탈염 처리 시설이 없는 것, 그 문제점, 그 탈염 처리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국민청원도 진행했었는데 사실상 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이브 제주바다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양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자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이제 지난 5월에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중간 집화장에서 플라스틱 부표 중에서도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PP라고 이제 쓰여진 이제 플라스틱 부표를 이제 선별하는 이제 과정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5톤을 이제 골라내서 육지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세척하고 재활용 원료로 만드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된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테라사이클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캠핑 박스를 제작했고 현재 해피빈 펀딩 중에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캠핑 박스 외에도 제주도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는 이제 제주도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로 제주도 뭐 관광 상품 열쇠고리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또 알리고 재활용률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줍거나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세이브 제주바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쓰레기 줄이기인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치 클린 전에 환경 교육을 받고 나서 비치 클린에 참여하고 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할 것인지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약서를 이제 써보는 프로그램을 비대면 화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뭐 내가 직접 바다의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도 나도 같은 종류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제주바다 비치클린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이런 같은 질문을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치클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강연을 했고 그 친구들이 그 비치클린에 참여한 후에 이제 후기를 보내줬는데요. 매일 이제 생수를 사 먹었었는데 이론 교육을 받고 그게 얼마나 나쁜지 실제로 바닷가에 가니까 생수병 쓰레기가 막 뒹굴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쓰레기를 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사실 교육이 환경 오염 문제에 이제 해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비치 클린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무가 됐건 종이가 됐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좀 그런 캠페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 대체용품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제주바다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비치클린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경험이 일상에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버려진 쓰레기는 내가 먼저 줍고, 또 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환경 오염에 대처하고 변화를 만드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바다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세상을 저희 세이브 제주바다와 함께 꿈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클린하이커스 대표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클린하이커스는요, 건강한 아웃도어를 위해서 쓰레기 줍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한번 저희 클린하이커스의 활동 경험과 혹은 또 인사이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유드릴 내용은 환경을 놀이로 쓰레기를 예술로 하는 그런 클린하이커스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클린하이킹을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린하이커스 운영하고 있는지, 그 활동 내용들이랑 어떤 식으로 기업이나 기관들이랑 협업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인사이트 3가지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클린하이킹은 사실 어떻게 시작을 제가 하게 됐냐면요. 사실 되게 개인적인 건데요. 시작은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지리산 일출 산행을 하고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일출을 보고 기분 좋게 취사장을 벌컥 문을 열었는데 깨진 술병, 음식물 찌꺼기, 일회용품들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풍경을 처음에 봤어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치 한 것처럼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불편하더라도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를 해야겠다 하면서 SNS에 이런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지리산에 갔는데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불편했고 우리가 자연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래서 그때 청계산에서 이렇게 저까지 총 6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막막했던 게 2시간 코스를 6시간에 걸려서 주웠는데 그런데도 다 줍지 못하고 손이 가득 차서 내려오니까 이게 과연 바뀔까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는데요. 저희를 보고서는 아빠, 우리도 다음에 봉투 가져와서 쓰레기 줍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지나가면서 듣고는 자라날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보고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활동이라면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클린하이킹을 제 SNS 게시물에 클린하이킹을 합시다라고 모집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이제 캠페인을 참여를 한 번 이상 한 사람들끼리 계속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그런 클린하이커스 그룹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글로 말하면 쓰레기 줍는 사람들, 쓰레기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클린하이킹이라는 어떤 해시태그, 이 명칭이 사실은 원래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 명사, 클린 산행이라든지 혹은 플로깅에 대체하는 산에서 하는 그런 단어로서 이 해시태그가 지금 거의 3,000개 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꼭 클린하이커스 소속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2018년 때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거라서 지금 4년째 활동 중이고 누적 참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800명까지 이제 넘었고 또 쓰레기 총 수거량이
이제 1톤을 넘은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렇게 큰 수치는 아닌데요. 이런 숫자적인 수치보다는 저희가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해온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분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고 클린 하이킹이라는 게 일반 명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 줍는 문화가 또 2021년도는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조금씩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작은 수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방방곡곡 4년째 주우니까 또 어떤 쓰레기들이 산에서 나올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쓰레기를 단지 줍는 게 아니라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캐게 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묻혀 있는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라면 봉지를 주웠어요. 근데 라면 봉지에 이제 흙을 털어내서 가격표를 보니까 25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쓰레기인데 썩지 않는다는 그런 심각성을 또 체감을 했고요. 리브 노 트레이스라는 그 슬로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오래 좋아하신 분들은 좀 아는 문구예요. 이게 직역을 하자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외 활동을 해서 어딘가 자연을 방문할 때 내가 아니 온 듯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고 영향을 덜 미치게 다녀오는 그런 방침인데요.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리 계획하는 것부터 야영지 구축하는 건 지정된 장소에서 뭐 불 피우지 않기, 쓰레기 가져오기 이런 것들인데 과연 우리나라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브 노 트레이스 흔적을 내가 내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깨끗한 자연 혹은 지구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발생된 쓰레기들도 많고 사실 쓰레기를 그냥 줍는다고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이나 문화가 변해야 리브 노 트레이스 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들도 숙제가 되는 건데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클린 하이커스, 클린 하이킹 하면서 이제 기본 모토는 리브 노 트레이스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리브 굿 트레이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서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퍼뜨리자. 흔적을 적극적으로 내가 버린 게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뭐 10개, 20개라도 꾸준히 주워서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퍼뜨리자가 저희의 기본 슬로건이고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쓰레기를 직접 산에서 줍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이상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 묻혀 있고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걸 그때그때 매번 체감을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지고 이거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운 쓰레기로 직접 즉각적으로 산 정상이나 공터에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정카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카트는 사실 원래 있는 미술 장르죠. 저희는 뭐 이거를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때 주운 쓰레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심미적으로 재미있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카트 작업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쓰레기 정카트인데 불암산에서 이제 별별 쓰레기들이 다 보이죠. 나무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벽시계나 뭐 막걸리병, 조개 껍데기, 왜 바다가 아닌데 산에 있을지 모르는 이 조개 껍데기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 꽃을 만들어서 쓰레기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제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불암산에 똑같은 날에 만든 건데 조개 껍데기 굉장히 많이 넣었었어요. 또 완전 바다 묻혀 있는 거를 캐냈는데 그것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흔적을 남겼는데 그게 우리에게 돌아와서 결국에 우리를 뭔가 슬프게 만들거나 업셋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이런 화난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해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구럽도는 백패킹이라는 그 캠핑의 성지인데 그곳에서 나온 쓰레기들로 형상화해서 이 야생 사슴들이 이곳에 있는데 구럽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울고 있는 사슴을 또 형상화해 보기도 하고요. 좀 이례적으로 이 쓰레기 아트가 월간산이라는 매거진의 표지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또 국내 매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이제 채널에 보도된 또 경험이 작년에 있어서 이게 비단 그냥 우리나라 산을 좋아하는 하이커로서 그냥 청소하는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환경적인 메시지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클린하이킹 쓰레기로 노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술과 연계한 작업, 다양하게 환경 활동을 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공유를 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사실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이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저희 회원도 100명 조금 넘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평생 주워봤자 이 지구가 깨끗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인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조금 환경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저변을 확대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이건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이 활동은 아무리 해봤자 도돌이표다,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거를 이제 한 4년간 하면서 쭉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냥 쓰레기 줍는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경험이나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협업 사례들을 조금 소개하자면 일단 저희가 환경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끼지만 여행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랑 환경을 이제 결합한 형태로 이제 녹색 여행, 뭐 클린하이킹부터 시작해서 길을 걸을 때도 이제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들을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기획을 해서 클린 워킹이라는 행사를 또 기획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여행이랑 계속 지역이랑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 중 하나가 이런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기고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같이 동행으로 취재를 하면서 구럽도에 갔는데 어떤 쓰레기들이 나왔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팁들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 두잇나우라는 그런 꼭지로 환경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산에서 진짜 쓰레기 줍고 같이 즐기면서 놀고 또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희 메인 활동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국립공원이라든지 혹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과 함께 연계를 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함께 체험하는 클린하이킹도 했었고요. 정카트도 만들고 또 교육하면은 우리 어른들도 교육을 이제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라나가서 이 시대의 주체가 될 친구들에게 자연을 좀 더 깊이 느끼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또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클린하이킹과 정카트 프로그램, 뭐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서도 요즘엔 다 플로깅이 어떻게 보면 좀 소비적일 수도 있는데 좀 좋은 또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택트로 이렇게 클린하이킹을 진행을 하면 뭐 식물성 어떤 제품 같은 걸 선물로 드리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 간식이나 뭘 선택할 때 일단 일회용품 없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그 중에서도 식물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4년간 해오면서 이런 환경적인 게 딱딱하거나 혹은 꼭 해야 되는 일, 하지만 좀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놀이라든지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일상입니다. 무엇보다 완벽하게 내가 정말 환경 활동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조금의 변화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으로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다가가서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에 그만두면은 그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10번에서 갑자기 막 절대 제로 플라스틱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9번, 8번 이렇게 줄여나가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조금 덜 환경에 미치는 거를 선택한다든지, 뭐 먹거리를 일주일에 한 끼라도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일상 속에서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거면 계속 심각해져요. 환경 문제 의식도 되게 진지하게 접근이 되고,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혼자 또 심각하게 되고, 쓰레기 줍는 것도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이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노는 것처럼, 친구랑 노는 것처럼 하게 되고, 또 이게 하나의 또 문화가 되고, 예술 작업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 또 훨씬 더 의미 있는 함께하는 활동이 되고, 그래서 이게 즐거워야지 사실 계속하지, 이게 뭔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좀 즐거움을 갖추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혼자 있으면은 클린아이커스를 지금 했을까 싶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해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할 생각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공유입니다. 이제 미디어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활동을 내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혹은 내가 좋은 데 갔을 때 그걸 자랑하듯이, 내가 했던 어떤 환경적 실천, 사소한 거라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환경적인 가치관, 녹색 가치관을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는데 괜찮더라. 이게 꼭 뭐 SNS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퍼뜨려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래서 제가 클린아이커스 활동을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SNS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공유를 드렸고요. 향후 활동 계획은 클린하이킹이나 채식하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할 거고,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놀이나 즐거운 활동으로 접근을 하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다음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느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서 좀 유쾌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좀만 잠잠해진다면 전국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줍기, 천하제일 쓰레기 줍기 대회 이런 거를 기획해서 아이들이나 커플이나 친구들 혹은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자연도 즐기고 쓰레기를 줍고 무게도 달아보고 뭐 이런 행사를 한번 대회를 기획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쭉 해온 정크아트를 모아서 참가자들이 그냥 그 작품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현장에서 또 참여도 해보고 서로 토크도 나눠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해보고 싶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거는 환경적인 거를 유쾌하고 놀이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게 저의 이제 가장 중요 키포인트인데, 모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과 또 환경을 결합한 활동을 기획해서 항상 이제 장려하는 거를 할 계획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도 다양한 직군에서 이제 뭐 일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즐거움,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획에 녹이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에 녹이셔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환경적인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조화 조원희고요. 제주도 조화는 이제 끊임없이 밀려와 쌓여가는 제주바다 쓰레기 문제를 문화예술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2012년도에 제주 한스쿨 해녀학교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시작한 해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만나서 제주도 조화를 만든 거예요.
사진에 보이시는 게 비치코밍이라는 글씨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고산 앞바다에 가서 그 밀려온 해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글씨를 만든 거예요. 고산이라는 곳이 제주 고산이라는 곳이 제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 위로 쉽게 떠오르는 그 여름 쪼리라고 하는 신발 있죠. 그 쪼리 왼쪽 신발과 그 쪼리를 떼어나고 난 그 나머지 그 쉐입들이 되게 많이 발견돼요. 그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해류는 돌고 돈다. 내가 버린 거 아니지만 저기서 떠내려오고 내가 일부러 버리진 않았지만 실수로든 그게 가벼워서든 바다로 날아간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질문에서 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치코밍이라는 단어의 그 기본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그 프로젝트들을 기획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바다 쓰레기로 관광 기념품을 만드는 제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주운 그 쓰레기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이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랑 뭔가 조금 모여서 만들고 이야기하고 할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빈지 프로젝트라는 거 지원을 받아서 한 7년 동안 비어있던 강귤 성가장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다에서 이제 주운 나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작가들이 내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은 두 번째 저희 공간이에요. 첫 번째 공간은 계약 종료가 되어서 지금 두 번째 공간으로 온 거고요. 지금 나중에 제주 오실 일 있으시면 공간에도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주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해 볼 만한 그런 재료들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유리, 유목,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기물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그 재료에 맞게 그 해마다 전시를 기획하고 레지던시 작가들을 뽑아서 초청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크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 관광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를 빼놓고 존재할 수가 없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올수록 다양한 용기들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그 소주나 음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재활용률이 높은 반면에 이제 출처가 이제 완전 불명한 완전 다른 색깔 종류의 그런 유리들은 재활용되기가 제주도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될 유리들을 가지고 새로 블로잉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다에서 이거를 불고 유리병을 이용해서 컵이나 접시나 소라 온갖 것들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제주도 좋아를 검색하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 쓰레기 주얼리 금속 전시라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제주에 사는 20명의 다양한 연령, 직군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세요. 그리고 이 쓰레기는 보석이 될 거예요. 라고 사전 그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냥 아이, 어른 다 쓰레기를 주워주고 그 쓰레기를 1대1로 금속 주얼리 작가들이랑 매칭을 해서 그 작가들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주얼리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전시하는 그 과정들을 했었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런 쓰레기를 주운 친구가 있었는데 금속 작가들을 들어서 이렇게 브로치 형태로 온다던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기 플라스틱 부표에서 부분 온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폐그물에서 온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레기도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면 제 위치를 찾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떠밀려져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떤 쓰임이나 기능을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표류하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보석의 재료고 어떤 창작의 재료가 될 거라고 주문을 거는 순간 그게 다르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조금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느끼길 바랬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나무 유목도 바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쓰레기 종류인데요. 그 유목을 가지고 일반인들과 같이 전시를 했었죠. 조명전으로 같이 해서 제주도의 몇 군데 공간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전시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했었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표를 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이용하거나 뭐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가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조명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누구나 아는 그 삼다수 병을 이제 수거를 했어요. 뭐 한 1시간, 2시간 만에 이 지금 카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삼다수 병이 수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여며가지고 카약 형태로 만들고 타고 다니면서 뭐 타보실래요? 뭐 쓰레기도 이걸로 주워보실래요? 뭐 이런 약간 재미, 그냥 항상 저에게 재미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짚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무겁게 진입을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 지점을 꼭 들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업 쓰레기를 이용해서 전시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좀 다양한 분야의 좀 예술가들을 좀 만나자. 그리고 이들을 제주로 초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8팀, 그래서 40팀 정도가 같이 이제 레지던시 진행을 했었고 바다 유리 시글라스 이용한 뭐 기념품,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이렇게 제품들 판매가 위탁이 되거나 저희 공간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 비치코밍 페스티벌 바라던 바다를 통해서는 약간 자연에 무해한 그런 우리 축제를 좀 만들고 그런 형태를 좀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랑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2014년부터 쭉 하고 있고요. 저희 작업실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그냥 전형적인 중산간 농어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등 얘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존재하세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활동들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초반에 그 마을 어르신들을 좀 강사자로 모시는, 뭐 마을 분들에게 빙떡을 만드는 제주 전통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강사자분을 부녀회장님, 뭐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강사자를 모시고 그런 수업들을 좀 진행하고 그 마을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에 이제 불러다가 수업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스킨스쿠버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앞에 할머니신데요. 할머니가 이제 나는 선생 아닌다, 나는 선생질 못한다, 뭐 이렇게 손살을 치셨지만 당일날 굉장히 이제 풀 세팅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붙인 게 뒤집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스킬을 보여주시고, 굉장히 마을 분들이랑 그렇게 조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가? 석유 없이 한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뭔가 내가 어떤 음식을 놓을 때 이거에 아무 의존하지 않고 내가 씨를 심어서 발화해서 기름을 짜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 안에 한 그릇을 놓아서 이것을 다 뭐 어떤 다른 에너지 지탱하지 않고 자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석유 없이 한 그릇이라는 이름 아에서 진행이 되었고, 뭐 난로 만들기부터 뭐 그릇 깎기부터 쭉 진행이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기획이 대부분 개인이 궁금한 것들을 위주로 기획에 그걸 세워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시골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여기들이랑 사람들이 잘 지내야겠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가, 이런 것들이 내가 궁금하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궁금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의 틀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제주 추가 워크숍이라는 것들을 진행해서 제주 바다에서 시글라스를 이렇게 한 컵씩 들고 오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워크숍으로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제주 팀들을 조금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냥 이야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같이 주우면서 너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도 활동하고 있고 야, 그래도 야,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고 에너지도 많이 얻고, 이 팀들 저희가 3번 만났거든요. 3번 만났지만 사실 그 농축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항상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계획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 놓고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저희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팀들이랑 쓰레기도 줍고 그 해양 수거 업체에도 가보고 뭐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끝난 것 같네요. 너무 길어졌나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의 권미진 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여럿이 활동을 하더라도 주 활동가가 좀 있을 것 같다. 주 활동가의 모집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활동에 대한 그 궁금증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그 처음 운영진 1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서포 친구들과 함께 저랑 또 제 그 고향 친구 해서 이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많이 이 운영진들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이게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어떤 뭐 직업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돕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된다거나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희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이브 제주바다 운영진으로 이제 봉사를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공지를 올린 적이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환경, 바다 쓰레기에 공통 관심사를 가진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비치 클린만 하자 해서 시작했지만, 갈수록 점점 어떤 기획이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비치 클린 운영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마케팅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 뭐 우리 포스터 디자인하는 거 아니면 영상 제작하는 거에 도움을 주시고, 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비치 클린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좀 약간 그 역할 분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냥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시작을 해도, 그 운영진이 꼭 이제 뭐 제한돼 있거나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더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연결된 질문인데, 더 프로미스의 강성원 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후위기 행동을 하는데,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일상에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경험에 대한 부분. 사실 요즘에는 그 환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되고, 미세 플라스틱 일주일에 카드 한 장 먹는다던가 이런 거는 되게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아이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그거는 중요한 거를 다 인식은 하세요. 근데 그 인식을 했다고 실천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들의 익숙한 그 행동을 내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조금 시간이랑 정성이 좀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이장님, 청년회장님, 뭐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좀 빌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마을 분들이랑 진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게 약간 도시는 조금 다른 문제이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또 질문도 현실적인 그 조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혜선 시민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플로깅을 하다 보면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일반 시민들이 처리하기 힘든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유지라서 손을 쓸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대표님 계신가요? 네, 제가 도심 플로깅 쪽은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변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심 플로깅은 그 주변에 뭔가 이게 일단 주울 만한 양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주울 만한 양인데 그 주변에 그거를 충분히 처리할 만한 공공 쓰레기통이 큼지막한 게 또 있느냐, 이거에 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인데 뭐 사유지어도 충분히 처리할 만한 공간이 있고 하면은 저희 뭐 당원들하고 같이 가서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고 뭐 청소도 하고 SNS에 뭐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양인데 지자체에 문의해서 지금까지 거기는 치우시지 말아요라고 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경우는 저도 지금까지 도심 플로깅을 하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유도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정말 예를 들어 뭐 정말 그 건물을 아예 허물어가지고 그런 건물 막 폐자재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눈 딱 감고 신고까지 했으면 사실 시민의 의무는 다 한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지속적으로 뭐 눈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하면은 계속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SNS에 공개를 한다든지, 좀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6번, 7번 민원 넣으면은 뭐 공문으로 답변이라도 주더라고요. 예, 그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공무원분들에게 좀 수고를 줘야 된다라는 팁을 공유를 해주셨고, 목요일 그 오후 3시부터 5시 지금 약속된 시간 조금 넘긴 했지만 시간 할애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에도 다른 주제로 아마도 이제 MP원 지원센터에서 뭐 뉴스레터라든가 페이스북 통해서 내용이 좀 나가게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늦게 확인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있는 4개의 그 활동 조직들이랑 연결하고 싶은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서 많은 협업들이 일어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영리 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죽고 뛰고 창작하면서 쓰레기도 다시 보는 사람들. 오늘 시간 내신 4분의 대표님들한테 박수 보내드리면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